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통합과학 과목의 첫 단원인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2개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그림에서 보듯이 가와 나의 모형이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보고도 이게 정상 우주론인지 또는 빅뱅 우주론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가는 뭡니까? 지금 부피는 커졌는데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론일까요? 그렇죠.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지면서 그만큼 질량도 이 안에 있는 물질들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상 우주론입니다. 자, 빅뱅 우주론은 러시아의 그 과학자죠. 가모라는 사람에 의해서 1948년도에 주장됐던 것이고, 정상 우주론도 역시 1948년도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주장이 된 거죠. 자, 그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빅뱅 이전에 한 점의 물질과 에너지가 모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폭발하면서 급격한 폭발로 인해서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밀도는 점점 줄어들다. 그런 얘기죠. 온도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원래 처음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온도가 점점 식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질량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의미고,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정상 상태 우주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줄여서 정상 우주론 그러죠. 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부피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그 빈 공간이 진공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은하나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밀도는 변함이 없다.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 가는 정상 우주론, 나는 빅뱅 우주론이다. 틀렸죠? 가가 빅뱅이고 나가 정상 우주론이죠. 다음 2번 가에서는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가면 갈수록 감소한다. 왜?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3번 나에서는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 아니죠. 물질이 계속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죠? 우주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빈 공간만큼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증가가 아니라 뭐죠?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틀렸고요. 5번 가와 나 이론에서는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우주의 팽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우주의 팽창. 우주는 이제 팽창하고 있죠. 1929년도에 그 허블이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 그렇죠. 팽창을 할 때
어디가 중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고요. 2번, 우주의 평균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빅뱅 이론이 오늘날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평균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팽창하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 모든 은하는 동일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자, 5번은 먼 옛날에는 우주가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게 바로 빅뱅 이론의 주요 골자죠. 그럼 4번이 왜 틀리느냐? 모든 은하는 동일한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의 법칙을 내놓죠. 자, 이게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은하는 후퇴 속도가 느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에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서 V, 이 후퇴 속도죠. 은하들의 후퇴 속도. 후퇴 속도는 HR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죠. 자, 그 다음에 요 H가 바로 뭐야? 허블 상수예요. 자,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죠.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상수 값도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후퇴 속도와 거리는 서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자, 이쪽이 이제 떨어진 거리가 돼. 은하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후퇴 속도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은하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네, 그래서 요만큼 거리 떨어진 애들은 이만큼의 속도가 나오고 이거보다 2배 멀리 있는 은하들은 후퇴 속도가 2배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속도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빨리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3번. 그림은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모형이다. 그렇죠. 팽창한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피는 커졌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4개, 9개의 점은 변하지 않죠. 이게 바로 물질이죠. 이 점을 우리가 물질로 표현한 거예요. 은하라든지 뭐 우주에 있는 수소기체라든지 또는 헬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죠. 자, 여기 은하라고 주어졌죠. 그 점은. 자, 기억. 정상 우주론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죠. 뭡니까? 네, 빅뱅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우주의 온도와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지금 밀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물질의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커졌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또 내려가게 되죠.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밀도는 점점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공간이 확장되어 은하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때요? 거리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질량, 밀도, 온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옳게 짝지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그림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질량은 변화가 없죠. 아까 얘기했죠? 빅뱅 이론은 안에 물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커지니까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도 마찬가지죠. 부피가 커지니까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기억. 기억은 뭡니까? 빅뱅 후 약 10의 마이너스 35초가 지났을 때. 그 다음 니은.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디귿. 빅뱅 후 약 10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리을은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봅시다.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냐면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이 지났을 때 3분이 지났을 때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니옷은 니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투명한 우주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자, 그러면 불투명하다와 투명하다의 의미가 뭔지 봅시다. 먼저 불투명하다는 것은 빛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불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냐면 이런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와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을 때예요. 이렇게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꽉 차 있던데요. 물질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점점 커졌다 하더라도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빛들이 이 공간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주가 엄청나게 더 커졌어요. 그리고 온도도 3000K 정도로 낮아졌어요. 우주의 온도가.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전자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속력이 느려지면서 핵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핵에 붙잡혀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죠. 자, 이게 이제 뭐죠? 원자가 되겠죠. 그죠? 핵과 전자가 붙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원자라 그러죠.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빛들이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3000K가 됐을 때가 바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8만 년이 지나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뭐야?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빅뱅 우주론과 기본 입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게 우리가 이제 쿼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렙톤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쿼크가 몇 종이 있냐면 6종이 있고요. 렙톤은 역시 6종이 있어요. 그래서 총 12종의 기본 입자가 바로 빅뱅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쿼크는 종류가 6종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위쿼크, 아래쿼크. 자, 요것이 뭘 만들죠? 위쿼크 2개와 아래쿼크 1개가 만나서 양성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쿼크 1개와 아래쿼크 2개가 모여서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자를 만드는 입자를 쿼크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전기적으로 보면 위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게 되고 아래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양성자는 위쿼크가 2개니까 플러스 3분의 4, 아래쿼크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갖게 되고요. 중성자는 위 쿼크가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0이 되죠. 그래서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 네, 전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렙톤은 우리가 경입자 그래요. 가벼운 입자. 실제로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질량이. 네, 핵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자, 그럼 렙톤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전자, 네, 타우, 그 다음에 뮤온, 그 다음에 전자 중성미자, 그 다음에 타우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 그러고요. 봅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쭉 보면, 자, 가는 뭐예요?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해서 원자를 형성한다. 이건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예요. 빅뱅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만 년 후, 네, 빅뱅 이후 38만 년 후에 원자가 형성되니까 이게 38만 년 후예요. 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되는 시기. 자, 요거는 빅뱅 이후에 쿼크들이 결합을 하고 이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다는 뭡니까? 쿼크와 전자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다가 나보다는 뭐야? 먼저겠죠. 쿼크나 전자가 만들어져야 이것들이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라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때 이제 빅뱅이 일어난 거니까 라가 처음이 되겠네. 그래서 라가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쿼크와 전자, 이런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쿼크와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38년만 년이 지난 후에 이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는 원자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순서는 라, 다, 나, 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7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기억 봅시다. 빅뱅 초기에 전자, 쿼크와 같은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었다. 그렇죠.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 니은. 쿼크 3개가 결합하여 양성자가 만들어졌다. 엄밀히 말하면, 네, 그렇죠. 위쿼크 2개 플러스, 네, 아래 쿼크 1개. 이렇게 3개가 모여서 양성자가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위 쿼크는 하나당 얼마고?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갖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디귿도, 니은도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양성자와 중성자가 한 개씩 결합하여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수소 원자핵은요, 양성자 하나 자체가 수소의 원자핵이에요. 양성자 하나. 자, 그래서 얘는 틀렸죠. 다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약 7대1의 질량비로 생성되었다. 그랬는데, 봅시다. 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쿼크들이 막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1대1이었어요. 같은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점점 온도가 내려가면서 에너지가 양성자에 비해서 중성자가 약간 크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큰 중성자가 더 안정한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되기 위해서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중성자가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면 양성자와 전자, 그
그 다음에 중성미자. 자, 이렇게 세 개의 입자로 분괴가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네, 중성자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1대1이었던 것이 7대1의 개수의 비가 돼버려요. 양성자가 중성자에 비해서 7배나 많게 돼요. 자, 이렇게 안정된 이런 상태에서 보면, 자, 양성자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9개, 10개, 11, 12, 13, 14개 있다면 중성자는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14대 2니까 7대 1이잖아. 자, 그렇다면 요 양성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수소의 원자핵이죠. 양성자 하나가. 자, 그런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것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헬륨의 원자핵이 돼요. 자, 그러면 개수의 비가 어떻게 됩니까? 개수의 비가 수소의 원자핵이 12개, 헬륨의 원자핵이 1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의 원자핵 대 헬륨의 원자핵의 개수의 비를 보면 12대 1이 돼요. 이게 개수의 비예요. 자, 그런데 질량의 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나 거의 질량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그렇다면 수소는 양성자가 4개씩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보면 질량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의 원자핵은 3개가 있고, 그죠? 헬륨은 1개가 있죠. 같은 질량으로 본다면. 그래서 질량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의 질량의 비는 3대 1의 질량의 비를 갖게 돼요. 그죠? 개수의 비는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의 비는 12대 1인데 질량의 비로 따지면 3대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헬륨의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의 원자핵 4개의 질량과 같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3대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은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은 약 7대 1의 질량의 비로 생성된 게 아니라 얼마죠? 네, 3대 1의 질량의 비가 되는 거죠. 알겠죠? 7대 1은 뭐예요? 7대 1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나중에 7대 1이 된다는 거예요. 중성자가 붕괴가 일어나서.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리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 우주는 한 점에서 약 138억 년 전에 폭발로 시작되었다. 그렇죠. 우주의 나이가 지금 약 138억 년이라고 계산됐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우주의 한 점에서 폭발한 게 뭐야? 빅뱅 우주론이죠.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그러니까 얘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폭발 이후 우주는 점차 팽창하여 밀도와 온도가 낮아졌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3번. 원자가 형성된 이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 되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원자 형성 이전에는 빛이 직진할 수 없었다. 그렇죠. 불투명한 우주였다 그랬잖아요. 입자가 너무 많아서 빛이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 입자들이 부딪혀가지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죠. 그러다가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원자가 형성이 되니까 입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그 사이사이로 빛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직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를 투명한 우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5번. 대폭발 이후 최초의 3분 동안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자가 아니라 핵이에요. 수소의 원자핵은 뭐 그 전부터 만들어졌지만 헬륨의 원자핵은 온도가 좀 낮아진 3분이 되면서부터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원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쵸?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결합 못했어요. 3분 이전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3분이 지나니까 약간 식으니까 이제 드디어 강한 핵력으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뭐야? 원자의 원자 핵이 되는 거죠. 헬륨의 원자 핵.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9번. 빅뱅 이후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생긴 입자들을 생성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봅시다. 그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기본 입자. 쿼크와 렙톤들. 그죠? 12종의 입자들이 만들어졌고요. 얘네들이 서로 결합해서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됐죠. 이 양성자는 그냥 수소의 원자 핵이에요. 양성자는. 자,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씻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졌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그죠?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는 드디어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죠?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리튬 원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나열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입자. 처음에 뭐야? 쿼크들이겠죠? 쿼크나 기본 입자인데, 요 두 개밖에 없네, 기본 입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져? 그쵸? 양성자, 중성자니까, 그쵸?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 핵, 그쵸? 헬륨의 원자 핵 같은 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자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빅뱅 이후 생성된 입자를 시간대별로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시간대별로 옳게 짝지으래요. 생성된 입자를. 자,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초. 빅뱅이 딱 터지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6승초. 그러니까 0.000001초가 지날 때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그때 바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이 지나고 나면 아까도 했습니다. 헬륨의 원자 핵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38만 년이 지나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3분을 기준으로 잘 잡으세요. 3분이 지나고 나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헬륨의 원자 핵.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원자는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무조건. 다 식은 다음에. 그러니까 몰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 뭐가 만들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요 3분 때하고 38만 년만 잘 따지면 되겠죠. 헬륨의 원자 핵. 그죠? 두 개밖에 없죠. 마지막에 중성자. 무슨 중성자야? 원자죠. 38만 년 전. 그러면 자동적으로 4번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두면 좋지. 10의 마이너스 6승초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쿼크들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기본 입자와 물질의 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빅뱅 직후 기본 입자인 쿼크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중성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잖아요. 쿼크와 뭐예요? 렙톤, 경입자들.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 니은. 쿼크가 결합하여 양성자와 전자가 아니라 뭐죠?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죠. 틀렸어요. 디귿.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후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에 비해 점차 증가했다. 왜? 중성자가 붕괴되면서 그게 양성자로 변해가니까. 그래서 얼마가 됐다고? 7대1의 비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12번. 그림은 헬륨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보니까 전자가 두 개 있어요. 그럼 누구겠니? A는 헬륨이겠죠. 자, 핵만 이렇게 보면 플러스 두 개. 이 플러스가 뭐예요? 플러스 되는 입자가 이게 바로 양성자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성질을 띠고 있지 않는 애가 누구죠?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요 이 중성자죠. 지금 여기. C는 중성자, D는 양성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성자는 어떤 입자 3개가 모인 거예요. 그렇죠. 쿼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E는 누구예요? 네, 쿼크. 그죠? 자,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런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옳은 걸 찾으래요. 기억. E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그렇죠. 쿼크라고 하는 게 뭐야? 바로 기본 입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맞고, 니은은 A가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는 헬륨의 원자예요. B는 뭐예요? 헬륨의 원자 핵이잖아. 누가 먼저 만들어져? 지금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B가 더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C와 D의 전하량은 같다. 자, 중성자의 전하량은 뭐예요? 0이에요. 중성이니까. 양성자는 전하량이 플러스죠. 플러스 2. 이제 전자 전하량과 같아요. 단지 부호가 반대죠. C와 D의 전하량은 같다. 이렇게 틀렸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그럼 벌써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아, 이때 원자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핵과 전자들이, 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전자들이 붙잡혀서 이렇게 원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온도는 몇 도였죠? 3000K였어요. 자, 봅시다. 1번. 물질과 빛이 섞여 있는 상태다. 아니죠. 이때는 뭐야? 빅뱅 이전이에요. 물질과 빛이 이렇게 한 점에 그냥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구분이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는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좀 틀렸고요. 자, 우주의 온도가 약 2.7K로 낮아졌다.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우주의 온도는요, 약 2.7K예요. 그러니까 도시로 따지면, 섭씨 온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70도예요. 270도. 엄청나게 춥죠. 그 다음 3번. 전자가 원자핵 주위로 끌려와 원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쵸. 요게 맞는 거죠.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4번. 헬륨 원자핵과 전자 4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형성되었다 그랬는데, 헬륨은 전자가 2개예요. 2개. 왜냐면 양성자가 2개니까. 그죠? 전자도 2개가 돼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수소 원자핵과 전자 2개가 결합했대요. 아니죠.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플러스가 하나니까 전자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가와 나는 빅뱅 우주의 어느 기간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전자, 양성자, 헬륨의 원자핵 이런 것들이 뭐야? 따로따로 있었고요. 빛이 입자들이 부딪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38만 년 이전이죠. 38만 년 이전. 빅뱅 이후에 38만 년 되기 전에는 이랬다는 거죠. 이랬을 때가 뭐야?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를 보니까 어떻죠? 그렇죠. 전자들이 붙잡혔네. 그래서 원자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이제, 어디 붙이지 않고 이렇게 직진할 수 있게 돼서 이때를 투명한 우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38만 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빅뱅 이후에 38만 년 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2개 골라라 그랬어요. 먼저,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았다 그랬는데, 가 시기에 38만 이전이니까 어때요? 요만했다라고 한다면, 나 시기에는 이거보다 어떻죠? 훨씬 커졌죠. 물질은 똑같은데,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가 시기의 밀도가 더 컸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졌다. 아니죠. 더 낮아졌죠. 38만 년 전은 얼마였죠? 3000K로 낮아졌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 시기에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렇죠. 이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된 거예요. 빛이 직진하면서. 그 다음에 나 시기에 원자가 형성되었다. 맞죠? 네, 형성됐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나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1대1이다. 아니죠. 요때 이제 드디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15번. 다음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빅뱅 이후에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을 약 38만 년을 전후로 구분한 것이다. 38만 년을 전후로 한 이유는 이때부터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빛이 직진을 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1번 A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었다. 아니죠. 이때는 뭐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B 시기에 헬륨의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헬륨의 원자핵은 빅뱅 후에 얼마죠? 네, 3분 후. 3분 후에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빅뱅 38년 후 우주가 불투명해졌다. 아니죠. 이때부터 투명해진 거죠. 다음 4번 빅뱅 38년 후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했다. 그렇죠. 양성자와 전자 결합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네, 원자라 그러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5번 현재 우주의 온도는 3000K가 아니라 뭐죠? 아까 얘기했죠? 2.7K죠. 3000K는 38만 년 때, 요때 3000K였어요. 현재는 2.7K. 엄청 작아졌죠. 그죠? 다음 16번. 자, 그림은 빅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주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자, 약 10의 마이너스 35초일 때 쿼크와 경입자,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35초 후에.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죠.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뱅 후 약 3분이 지나면 네, 중수소 원자핵 또는 헬륨의 원자핵 이런 것들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약 38만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원자가 만들어지죠, 이때부터. 자, 그러면 가에서 나타난 우주의 변화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기억. 우주의 온도는 약 3000K로 식었다. 그렇죠. 38만 년에 우주의 온도는 3000K로 식었죠. 자, 그 다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다. 그렇죠. 이때부터 원자들이 만들어진 거죠. 수소, 헬륨. 다음 디귿. 빛은 전자와 충돌하여 퍼져나가지 못했다. 아니죠. 이제 가부터는 뭐죠? 빛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충돌이 안 되고. 왜냐하면 전자들이 원자에 붙잡히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우주 배경 복사가 물질과 분리되어 우주로 방출된 시기는 언제냐 그랬대요. 우주 배경 복사가 물질과 분리되어 이때가 언제요? 네, 38만 년이라고 얘기했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부터냐? 언제부터죠? 38만 년이니까 뭐죠? 원자가 생성돼. 원자가 만들어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얘 아니고 얘도 아니고 원자가 형성된 시기 요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됐죠? 18번.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 우주가 투명해졌을 때 우주는 3000K의 빛이 있었다. 그렇죠. 3000K 온도였죠. 그죠? 이게 38만 년이 지난 다음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니은 물질과 분리되어 우주에 가득 차 있던 빛이 우주 팽창에 의해서 파장이 늘어났다. 그렇죠. 파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빛이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파장이 길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 빛도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현재 약 3K, 정확히 말하면 이제 2.7K죠?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방향에서나 관측이 가능하다. 우주를 전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사방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주 배경 복사죠. 네, 사방에서 다 관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에 대한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가 생성된 38만 년 전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나서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원자가 생성이 되었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빛이 직진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때부터를 우리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빛이다. 그래서 이걸 우주 배경 복사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걸 처음에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빅뱅 이론을 창시한 가모프. 그렇죠. 가모프. 우리가 이제 영어식 발음은 가모인데, 그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발음으로 하면 가모프가 되겠죠.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예측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첫 번째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가가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은 누굴까요? 네. 바로 미국의 펜지어스라는 사람과 윌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게 되죠. 1965년도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하여튼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되면서 가모프가 주장했던 빅뱅 이론이 힘을 받게 되죠. 네,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라가 두 번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죠. 그죠? 그 위성 이름이 코비 위성이에요. 이 코비 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좀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WMAP 위성. 자, 요것을 쏘아 올려가지고 좀 더,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어요. 그래서 순서는 가라, 나, 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번. 그림은 WMAP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낸 사진이에요.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옳은 걸 찾아라 그랬죠? 자, 우주의 특정 방향에서만 관측된다. 아니죠. 모든 방향에서 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든 방향, 특정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돼요. 다음에 니은 우주가 대폭발로부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죠. 우주가 대폭발, 빅뱅이죠. 빅뱅이 일어나서부터 시작했다는 증거. 가모프가 빅뱅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예측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주가 대폭발로부터 빛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들이 아직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증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겁니다. 디귿.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로 균일하게 분포하지만 완전히 균일하지 않다. 그렇죠. 균일하게 보통 있지만 이렇게 까만 부분이죠. 까만 부분. 여기는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일하지 않는 거. 완전히 균일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지만.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자, 그림 가는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위성에서 아까 WMAP이라는 위성 있죠? 거기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면, 가 같은 경우는 2.7K의 복사 곡선을 보면, 파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파동이 있을 때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 그래요. 이걸 한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장의 길이가, 어디가 제일 많이 옵니까? 그렇죠. 보통 1cm, 1cm짜리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에요. 2.7K에서는 요런 여기가 1cm, 파장의 길이가 1cm인 요런 빛이 오게 돼요. 실제로 지구에서 이렇게 1cm 또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작은, 좀 더 큰,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런 파장의 빛이 관측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주의 온도가 2.7K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2.7K 정도의 물체에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를 파장을 조사해보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1cm에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은 380에서 770 나노메타래요. 나노메타라는 게 뭐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뜻이거든요. 9승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장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1cm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이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는 2.7K니까 이렇게 오는 거고 얘는 이렇게 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기억. 대폭발 이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낮아졌다. 그렇죠? 대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당연히 낮아졌겠죠. 그 다음 우주 배경 복사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게 아니라 뭐죠? 네, 이렇게 길어요. 네, 틀렸어.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아까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거뭇거뭇하는 부분은 뭐예요? 네, 우주 배경 복사의 양이 좀 작은 곳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균일하지만 완전하게 균일하진 않은 거죠. 미세한 차이는 있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다음 22번. 그림 가는 우주의 팽창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평면으로 나타냈네요. 그 다음에 나는 위성에서 관측한 약 3K의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낸 것이고, 보면 가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같은 면적에 들어있는 이 은하들의 양은 똑같은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넓이가 커지고 있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점점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은하들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밀도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우주의 밀도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자, 우주의 온도는 높아지고 있다. 아니죠.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커지니까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온도는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팽창하니까 지금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좁았는데 네, 요거는 그래서 맞는 말이고 4번 은하에서는 서로 적색 편의가 관측된다. 그렇죠. 이게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게 여기서 빛을 이렇게 오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빛을 쏘면 어떻게 돼요? 멀어지면서 빛을 쏘면 파장이 네, 더 길어지게 돼요. 이렇게 멀어지면서 빛을 쏘면은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가시광선에서 보면 이쪽이 만약에 보라색이고 이쪽이 붉은색이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빛의 파장을 냈다가 멀어지면서 빛을 내면은 이 빛의 파장이 좀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것은 뭐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적색 편의는 점점 멀어진다. 그럼 만약에 얘가 보라색이나 청색 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파장이 찍힌다면 그 은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파장이 짧아지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청색 편이라 그래요. 자, 청색 편 현상에 나타나는 은하는 뭐죠? 점점 가까워진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은하들에서는 서로 적색 편이가 관측된다. 그렇죠. 점점 멀어지니까. 맞는 거죠. 5번.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는 미세하게 균일하지 않다. 그렇죠. 미세하게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개 고르래요. 스펙트럼. 자, 우리가 스펙트럼 그러면 연속적인 스펙트럼 있고 선으로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햇빛 같은 강한 빛을 갖고 있는 애들은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와요. 이렇게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와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만 따진다면 이런 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선 스펙트럼은 뭐냐면 특정한 색깔의 빛이 나오잖아요. 그 특정한 색깔의 빛을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렇게 그 특정, 그 파장의 빛만 딱 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특정 파장의 빛, 예를 들어서 붉은 빛 또는 뭐 노란색 빛, 뭐 청색 빛 이런 빛이 나오면 걔네들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흡수 스펙트럼은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태양 같은 빛을 내는 어떤 항성이 있을 때 얘네들에서 나오는 빛을 여기에 지구라고 한다면 여기서 스펙트럼을 찍으면 뭐가 나오죠? 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요 앞에 예를 들어서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파장의 빛 중에서 얘가 흡수할 수 있는 특정 파장의 빛만 얘가 흡수하게 돼요. 그 에너지만. 그러면 여길 통과한 빛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 기체가 흡수한 빛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요 파장의 빛을 얘가 흡수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이렇게 흰색으로 아직 원래는 검은색인데 이렇게 띠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백열등의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백열등은 뭐예요? 백열등은 봐봐. 백열등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백열 전구 있죠?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백열 전구가 불이 켜졌을 때 그 밑에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빛은 전부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열등은 연속 스펙트럼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2번.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것은 방출 스펙트럼이다. 자,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검은색 선이 나타나면 이거는 뭐죠?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방출이 아니라 흡수 스펙트럼. 방금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온의 별빛이라는 것은 태양 같은 이런 별들을 말하는 거죠.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방금 조금만 설명했죠? 빛의 일부가 흡수돼서 스펙트럼의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에 포함된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알 수 있죠. 그죠? 별에서 나오는 빛이 그 기체가 타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에 포함된 원소가 뭐가 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짧은 빛은 붉은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 파장이 짧은 빛. 자,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을 보면
파장이 가장 짧은 빛, 여기가 파장이 가장 긴 빛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빛이 오는 거고 여기는 이런 빛이 온다고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보라색이고 여기가 붉은색이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은 붉은색 계열이 아니라 뭐예요? 보라색이나 청색 계열이 되는 거죠.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24번. 그림은 어떤 별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별빛의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인데 중간중간 이게 검은 선이 있죠.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저온의 기체를 지나온 거야. 그 별빛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 파장의 빛은 뺏기고 나머지 빛만 지구로 온 거죠. 자, 기억.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맞죠? 니은. 광원에서 오는 빛이 바로 도달할 때 나타난다. 광원에서 오는 빛은 뭐예요? 이런 검은 선이 없어요. 연소 스펙트럼이죠. 바로 온다면. 어떤 기체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온다면.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연속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흡수선의 위치와 선의 굵기를 알면 별의 성분이나 원소의 함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그 별의 성분이나 그 원소의 함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25번. 그림 가나는 각각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궤도를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자 하나죠. 이게 수소잖아요. 수소 원자인데 처음에 전자가 여기 첫 번째 껍질에 있었는데 얘가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요.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더 커요. 그러면 안쪽 전자에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지 바깥쪽 궤도로 전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가 다시 안쪽 궤도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그 차이, 에너지 그 차이만큼의 네, 이렇게 빛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게 이제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가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네, 그런 전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네, 흡수함으로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 별빛이 오다가 얘가 올라간 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작아졌으니까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므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방출된 빛이 네, 스펙트럼 이렇게 찍힌 거죠. 자, 다음 26번. 자, 헬륨의 원자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원자핵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각각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 두 개고 마이너스 두 개니까 이 원자 자체는 뭐예요? 네,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자, 그럼 봅시다. 기억. 헬륨의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랬는데 봐봐. 원자가 아니고요.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은 뭐예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죠. 전기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조심해야 돼. 헬륨의 원자가 아니라요.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은 중성을 띠는 입자 두 개하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애가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뭐야?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은 틀렸어. 헷갈리기 쉬운 거야. 다음 니은. 원자가 B에서 A로 이동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얘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원자의 종류가 달라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파장과 세기는 같다. 완전 다 다르죠. 원자 종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도 다르고, 그죠? 그 궤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 에너지 파장도 달라지고, 네, 빛의 세기나 파장도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예측된 수소와 헬륨의 질량의 비, 수소 대 헬륨의 질량 비예요. 질량 비는 수소가 3, 헬륨이 1이에요. 3대 1의 질량의 비를 갖는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28번. 그림은 우주 초기에 존재한 입자의 분포와 개수의 비율을 나타냈다. 보니까 이 P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양성자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표현된 게 이게 중성자예요.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개수가 어떻게 되죠? 개수의 비는 12대 1이죠. 하지만 질량의 비는 어떻게 되죠?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나 거의 비슷해요. 질량이. 그러니까 헬륨의 원자핵이 이거죠. 그죠? 그러면 수소 몇 개가 모여야 돼? 4개가 모여야 헬륨 하나의 질량과 같으니까 결국 수소의 질량과 수소의 원자핵의 질량과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은 어때요? 3대 1의 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3대 1. 자,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기억.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개수의 비는 14대 1이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개수의 비. 얼마죠? 12대 1이죠. 조금 아까 봤잖아. 그죠? 다음, 니은.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보다 4배 크다. 그렇죠. 양성자나 중성자나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모인 거야. 그러니까 그 4개는 양성자 하나의 질량보다 4배가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됩니다. 29번. 빅뱅 우주론의 확실한 증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확실한 증거니까 지금 발견된 거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 2개가 바로 뭐예요? 빅뱅 우주론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건 발견된 거니까. 쿼크의 발견 이건 아니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2가지. 자,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인데 뒷받침해 주는 거 뭡니까? 약 3K의 우주 배경 복사. 그렇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헬륨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 다음 관측 사실이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관측되고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는 약 3K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 이게 바로 뭐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반복돼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개념이 어느 정도 암기도 되고 의역력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잘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두 번째 단원, 그렇죠? 두 번째 단원을 또 공부할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세요.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